네, 아이들은 하루의 절반을 자면서 보내는데요. 자는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자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무엇이고 과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는데 괜찮은 건지에 대한 질문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수면 자세와 나쁜 수면 자세를 나누는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한가. 아이들은 아직 몸을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안전하다면 이 자세가 과연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숙면에 도움이 되는가. 안전하고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과연 우리 아이가 푹 자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3가지 기준에 맞춰서 좋은 수면 자세를 알아볼 건데요. 크게 뒤집기 이전과 뒤집기 이후로 나눠서 살펴보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우선 첫 번째, 뒤집기 이전의 아기들은 몸을 스스로 가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특히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등 대고 눕히는 것만 가능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기준인 안전한가에 가장 부합하는 자세가 이렇게 등 대고 반듯하게 눕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엎드려 재우면 아기가 잘 잔다 그래서 엎드려 재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영아도련사가 증가하면서 94년부터 이렇게 등 대고 재우기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영아 사망률이 50% 넘게 떨어지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세 이하의 돌 이전의 아기들은 이렇게 등을 대고 눕히는 것을 기본사항으로 권고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것을 아이들이 편안하고 좋아하는 자세일까요? 아닙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시기에서는 모로반사 때문에 이렇게 등을 대고 자면 쉽게 파닥거리면서 깰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아까 3가지 기준 중에서 3번째인 숙면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항목에는 이렇게 등 대고 자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되는 자세는 아니에요. 하지만 첫 번째 기준인 안전한가가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 대고 눕히는 자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등 대고 자는 것을 연습을 한 아기들은 이 자세로도 잘 잘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집기 하기 이전의 아이들이 주의해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옆으로 자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속사계를 하는 경우에는 속사계를 하고 양쪽에 수건을 말거나 베개 같은 걸 두면서 이렇게 옆으로 재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기들이 이렇게 옆으로 재우면 좀 더 잘 자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옆으로 자게 됐을 때 아기들이 용쓰기를 한다거나 몸을 조금씩 뒤척이면서 이렇게 앞으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호흡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위험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옆잠베개로 고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옆잠베개를 고정하는 것도 역시나 위험한 자세입니다. 쿠션에 코가 막힐 수도 있고요. 아기들이 움직이다가 쿠션 밑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2번째는 아예 엎드려서 재우는 자세, 위험합니다. 엎드려서 재우는 경우에는 앞서 미국의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로반사를 조금 잡아주기 때문에 좀 잘 자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기도가 막혔을 때 아기가 스스로 목을 가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자세가 됩니다. 우리 아기가 커서 뒤집기가 가능해졌다. 뒤집기가 가능해진 이후에는 아기가 스스로 목을 가눌 수 있고 몸이 불편할 때 스스로 조금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엎드린 자세도 조금씩은 가능해집니다. 물론 처음에 부모님들이 재울 때는 이렇게 등을 대고 반듯하게 누워주셔야 돼요. 하지만 자다가 아기가 스스로 이렇게 엎드렸다면 그리고 고개를 살짝 돌리겠죠? 이 자세로 잠이 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첫날 정도에는 아기가 완전히 잠든 후에 다시 등을 돌려서 바닥을 대고 눕혀줍니다. 하지만 2, 3일 동안 아기가 엎드려서 자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때부터는 엎드려서 자는 자세도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뒤집기 시기의 대처 방법은 여기 따로 영상에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기에 더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침대 환경이 안전한가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푹신하지 않은 단단한 매트리스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몸을 고정하거나 움직임을 제한하는 제품은 전부 안 됩니다.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몸을 가눌 수 있는 능력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너무 푹신하거나 몸을 고정한 상태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움직임을 다양하게 만들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여전히 질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이가 좀 더 자라서 뒤집기와 대집기가 모두 가능해진 상태, 뒹굴기가 가능해질 때는 어떨까요?
이때는 물론 처음에 눕힐 때는 등을 대고 눕혀야 하지만 누운 이후에 아기가 선택한 자세라면 그게 엎드린 자세거나 아니면 옆으로 자는 자세거나 심지어 다리를 들고 자거나 하는 모든 자세도 다 괜찮습니다. 밤중에 굳이 자세를 바꿔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아기가 뒹굴기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간혹 뒤집기, 되짚기가 모두 가능해진 7, 8개월 이후에도 엎드려 자면 위험하대요 하면서 새벽에 부모님이 잠도 못 자고 계속 자세를 바꿔주시는 부모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요. 아기가 잘 못 자서 뒤집기 방지 쿠션을 했더니 잘 자요.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네, 뒤집기가 시작되고 나면 그 전에 잘 자던 아기들도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많고 너무 못 자기 때문에 이걸 뒤집기 지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때 뒤집기를 못 하도록 하면 잠을 조금 더 잘 잘 수 있기 때문에 뒤집기 방지 쿠션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거는 3가지 이유에서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하고요. 두 번째는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기는 잘 때도 뒤집기를 막 시도하면서 뒤집기와 관련된 시냅스를 연결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언젠가는 우리가 뒤집기 방지 쿠션을 빼야 하거든요. 그때 뒤집기 지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기가 언제라도 자면서 뒹굴거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될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그걸 해두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너무 엎드려서만 자는데 괜찮나요? 네, 아기가 스스로 엎드렸고 뒹굴기가 가능하다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간혹 침독이 너무 심하거나 엎드려 자는 것이 염려되는 상황이 만약에 있다면 완전히 잠들고 얼마 안 돼서 하늘을 보고 눕혀주면 비교적 오랫동안 하늘을 보고 잘 수 있게 됩니다. 역류 방지 쿠션이나 바운서에서 자는 것도 괜찮나요? 어린 개월세 아기들은 이렇게 평평한 바닥보다는 역류 방지 쿠션이나 바운서에서 더 잘 자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그런 곳에서 자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척추가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평평한 바닥에서 등을 대고 자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고요. 굴곡이 있는 역류 방지 쿠션이나 바운서에서 장시간 보내는 것은 이제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다가 너무 많이 뒤척여요. 네, 실제로 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면 아기가 밤사이에 너무 자주 이제 뒤척인다고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다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어른들도 항상 같은 자세로 자진 않아요. 그러면 근골격계 질환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뭐냐면 아이들이 얕은 잠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얕은 잠을 지날 때마다 아기들은 뒤척이거나 울거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기들이 얕은 잠을 많이 자는 이유는 얕은 잠이 기억과 학습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3세 이전의 뇌 발달에 얕은 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뒤척인다고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뒤척이는 건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차 나아지게 됩니다. 잠들고 나면 괜찮은데 잠들 때 온 침대를 굴러다니는 건 괜찮은 건가요? 침대를 굴러다니는 건 자기 진정의 하나예요. 그래서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잠에 든다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잠에 드는 건 긴장도가 높은 이제 깨어있는 상태에서 긴장도가 아주 낮은 잠자는 상태로 이렇게 각성도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 각성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쓰는 전략들이 있는데 손가락 빨기를 통해서 진정이 잘 되는 아이들은 손가락 빨기를 하고 인형을 만지작거리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은 몸을 막 쓰면서 뒹굴뒹굴 하면서 이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생각할 때 얌전히 가만히 누워서 조용히 자는 것이 좋은 거다라는 고정관념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면 우리 아이가 잘 자지 못하는 혹은 가끔은 이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아이가 잠잘 때 가장 좋은 수면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한민국 모든 엄마들이 유쾌할 수 있는 그날까지 올바른 수면 교육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따라와 주세요. 안녕!